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드 특히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와대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 보고를 누락했고, 그런데 추가 반입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대행에게는 보고했고, 국민에게 직접 그 대통령의 권력을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게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태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데,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게 청와대 발표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청와대 발표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저는 이 그 보고서 누락 문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있고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두 사람 다 관련이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론입니다. 예. 국방부라는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상명하복의 체제인데, 만약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보고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면 군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거고,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면 역시 이것도 소극적인 집안 항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런 선이고. 네네. 그럼 아니, 저는 이제 의아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으면 황대행이라도 이 새 정부에 이거를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대선 2016년도 당시만 해도 2017년도 연말에 배치하겠다는 사드를 그 대선 전국, 조기 대선 전국과 맞춰서 올 4월 달에 그 알박기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해서 좀 축소하려는 그런 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게 국방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고 이게 뭐 부지를 이상한 모양으로 쪼개서 제공을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네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환경 영향 평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국회에서 환경 영향 평가 회피하지 말고 그 당당하게 받아라. 제가 긴급 현안 질문,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 직접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예.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이냐. 받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와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뭐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또 입장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국회를 정말 기만하고 국민을 지금 다 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규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간이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부지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라는 게 결국 이제 결론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 때도 전략 영향 환경 평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그 롯데 성주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지를 공유했을 때 현금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롯데 측의 그 성주 골프장과 토지 맞교환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은 그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에요. 네, 지금 33방 제곱미터 그것도 소규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편법이었다라는 건데 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편법이었죠. 예. 어쨌든 그러면 뭐 정부는 다시 규정대로 원래대로 환경 영향 평가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합의된 어떤 최소한 원래 뭐 올해 12월까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네, 될까요? 조금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저는 지금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단 표현은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이해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알겠다. 뭐 좀 이렇게 딱히 뭐 지지한다 이런 또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반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좀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지만 어저께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아마 우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만나서 예.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신뢰한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죠. 네, 예. 저는 그것은 미국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이제 미국 무기 체계고 또 MD의 편입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도 미국이 뭐 지지한다, 응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예. 하지만 자국 내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절차적인 우리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 입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드는 생각이 네. 원래 이제 김 의원께서도 처음에 이 사건 사드 보고 누락이 네. 문제가 됐었을 때 이거는 청문회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가 아무래도 뭐 외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좀 우려되셨는지 조금은 주춤하셨고 일단 청와대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좀 방침을 정하자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셨는데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절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주춤하지 않았고요. 예. 예. 조금 신중한 거는 신중한 이제 아마 하셨다. 예. 네,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예.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고 예. 우리가 또 다시 행동을 해야 된다 보지만 지금 이제 저는 사드 전개 과정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 은폐하고 투명하지 않게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어저께 보고서 누락 1차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제조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제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임명돼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많이 좀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드가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방부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요. 예. 또 환경부에서는 왜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검증을 할 것 같고, 예. 기재부에서는 토지를 부여했던 그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것이라 보고요. 예. 또 외교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많은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이면 합의 문제, 사드에 대한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문제가 하나하나 진실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아마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반응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 야당에서도 뭐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각 부처들이 앞으로 조금 바뀌어서 해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야당에서는 또 이게 애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비준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준 사항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실 생각인가요? 저는 야당이 매우 4대 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예. 다시 언급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미국 내에서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 체계거든요. 실전 배치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또 무기 체계고 또 주변 국가와의 갈등도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국민 통합도 위해서라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사드를 찬반을 저가 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드라는 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근데 우리나라 국방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이제 4대주의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한미동맹 균열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죠?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예. 네, 강화될 거라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문제, 그러니까 사드의 전개 도입 과정에 대해서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이 볼 때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좀 성숙한 나라구나. 그리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드를 아주 졸속 배치하고 그런 것은 저는 미국 그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아마 비아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정상회담 때도 많은 옵션을 가지고 외교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훨씬 더 우리 국익을 위해서나 또 한미 관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드 특히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와대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 보고를 누락했고 그런데 추가 반입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대행에게는 보고했고 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의 권력을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게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태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데,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게 청와대 발표가 조금
뭐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또 입장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아니, 얼마나 국회를 정말 기만하고 국민을 지금 다 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규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간이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부지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라는 게 결국 이제 결론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 때도 전략 영향 환경 평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예. 그 롯데 성주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지를 공유했을 때 현금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롯데 측의 그 성주 골프장과 토지 막교환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은 그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에요. 네, 지금 33방 제곱미터 그것도 소규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편법이었다라는 건데 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편법이었죠. 예. 어쨌든 그러면 뭐 정부는 다시 규정대로 원래대로 환경 영향 평가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합의된 어떤 최소한 원래 뭐 올해 12월까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네, 될까요? 조금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저는 지금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단 표현은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알겠다. 뭐 좀 이렇게 딱히 뭐 지지한다 이런 또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반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좀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지만 어저께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아마 우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만나서 예.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신뢰한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죠. 네, 예. 저는 그것은 미국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이제 미국 무기 체계고 또 MD의 편입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래도 미국이 뭐 지지한다, 응원한다라고 할 수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청와대 발표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저는 이 보고서 누락 문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있고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두 사람 다 관련이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론입니다. 예. 국방부라는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상명하복의 체제인데 만약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보고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면 군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거고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면 역시 이것도 소극적인 집안 항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선이고. 네네. 그럼 아니 저는 이제 의아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으면 황대행이라도 이 새 정부에 이거를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 과정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선 2016년도 당시만 해도 2017년도 연말에 배치하겠다는 사드를 대선 전국, 조기 대선 전국과 맞춰서 올 4월 달에 알박기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해서 좀 축소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게
국방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고 이게 뭐 네. 부지를 이상한 모양으로 쪼개서 제공을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네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환경영향 평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국회에서 환경영향 평가 회피하지 말고 그 당당하게 받아라. 제가 긴급 현안 질문,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 직접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예, 예. 그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것이냐. 예. 받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제가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와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